한 백만장자가 자신의 식당에서 쓰레기 수거인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 의해 모욕과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후 태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빛에는 자부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다. 그의 고급 레스토랑 정선이 개업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정선은 한국 최고급 요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빗어 넘긴 회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해 도시에서 가장 우아한 살롱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의 투쟁과 헌신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 김창호 씨는 굳은 살 박인 손과 쉽게 웃는 얼굴을 가진 목수였다. 아버지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그리움이 가슴을 찔렀다. 전화벨이 울려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의 비서 이지원이었다. 김 사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첫 손님들이 정선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원 씨. 지금 내려갑니다. 민주는 아르마니 재킷을 집어들고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완벽해, 그는 생각했다. 그는 항상 꿈꿔왔던 바로 그 성공의 이미지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그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이었다. 서울의 엘리트들이 만나는 장소였고 사업이 성사되고 로맨스가 시작되며 평판이 만들어지거나 무너지는 곳이었다. 건물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리무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차에 올랐고 고급 가죽 향과 에어컨의 시원함이 느껴졌다. 차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오늘 밤의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다. 미쉐린 스타 셰프가 만든 특별 메뉴, 직접 선별한 희귀 와인 리스트, 파리의 벨에포크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 등을 떠올렸다. 정선에 도착하자 많은 사진사들과 기자들이 그를 맞이했다. 민준이 미소 짓고 손을 흔들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매력이 가득했다. 50대의 우아한 남성인 박상훈 지배인이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축하 행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상훈 씨.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손님들을 맞이합시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민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세련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흠없이 깨끗한 하얀 린넨 식탁보로 덮인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이 공기를 채웠고 이미 도착한 손님들의 우아한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다. 민주는 유명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치인들과 친절한 말을 주고받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모든 악수와 등을 두드리는 행위는 그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고 그가 마침내 이 럭셔리하고 특권적인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는 증거였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사이에 민주는 만족스럽게 자신의 왕국을 관찰했다.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였다. 소믈리에는 지식과 재량을 가지고 희귀한 와인들을 소개했다. 대형 유리 패널을 통해 보이는 주방에서는 셰프와 그의 팀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안무를 선보이고 있었다. 그때 뭔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장식된 기둥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서비스 입구에서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래된 웨이터 중 한 명인 전구진이 누군가를 꾸짖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여긴 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전구진이 경멸의 표정으로 씩씩거렸다. 그의 분노의 대상은 20세가 차에 되지 않아 보이는 젊은 배달부였다. 그는 간단한 유니폼을 입고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청년은 당황한 듯했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주방에서 긴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 전구진이 끼어들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자리를 알아. 전구진의 말이 민준의 가슴을 세게 쳤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정선에 있지 않고 오래전 다른 레스토랑에 있는 듯했다. 그것은 일요일이었고
그의 아버지 창호 씨는 몇 달 동안 아껴 모아 가족을 데리고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당시 12살이었던 민주는 아버지의 눈에 담긴 자부심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아버지는 소매가 약간 다른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계셨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곧 굴욕감으로 바뀌었다. 지배인이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만석입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민주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패배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날 민주는 언젠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갖겠다고 맹세했다. 존경받고 찬사를 받는 곳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재로 돌아온 민주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는 무엇이 되어 있었던가? 그의 레스토랑, 그의 자부심이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조차 입장을 거부했을 그런 곳이 되어 있었던가? 우진 씨, 민준의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크게 울렸고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웨이터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고 그의 얼굴은 아첨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네, 김 사장님.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그의 기념일 파티였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지금 우진과 대면하면 주에 깊게 만들어온 분위기를 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 전 그 레스토랑을 떠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청년을 주방으로 안내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도록 해주세요. 민주는 마침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진이 배달부를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민주는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축하합시다. 결국 정서는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 말입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이 특이한 건배사에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민주는 샴페인을 마셨지만 입안의 맛은 씁쓸했다. 파티가 주변에서 계속되는 동안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배달부와의 사건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일깨웠고 그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고 있는 잘 차려입은 손님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라면 지금의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 그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하시지 않을까? 민주는 항상 자신의 레스토랑의 배타성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정당화했다. 명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정당화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기계적인 미소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유명인사나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그의 아버지가 진짜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그런 사람들 말이다. 파티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지만 민준에게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빈 공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부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런 결심과 함께 민주는 일어나 재킷을 매만지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 세상은 달라 보였다. 자기 발견과 변화의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정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흐린 날이 밝았다. 마치 하늘이 민준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전날 밤의 장면들이 여전히 생생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아파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민주는 값비싼 정장과 이탈리아 구두로 가득 찬 옷장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다. 한숨을 쉬며 그는 일어나 파노라마 창문으로 걸어갔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만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선에 환영받을 수 있을까? 민주는 생각했다. 그 대답은 그를 깊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심한 민주는 전화기를 들어
그의 비서 이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 씨, 오늘 좀 특이한 일을 부탁해야겠어요.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물론이죠, 김 사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백화점에 가서 나를 위해 평범한 옷을 좀 사와 주세요. 청바지, 티셔츠, 일반 신발, 브랜드 제품 말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사장님 괜찮으신 건가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네, 괜찮아요, 지원 씨. 그저 현장 조사를 좀 해야 해서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떠올렸다. 창호 씨는 항상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는 언제부터 그 가르침을 잊었던 걸까? 몇 시간 후 지원이 가져온 평범한 옷을 입고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수년 전 꿈과 결의에 찬 채 서울에 도착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손으로 이제 수염이 자라기 시작한 얼굴을 만져보며 변장을 완성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민주는 아파트를 뒷문으로 빠져나가 경비원을 피해 나왔다. 거리에서 그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갔고 동시에 노출된 듯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찬사나 질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다. 정선에 도착한 민주는 서비스 입구로 다가가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문지기가 즉시 그를 가로막았다. 이봐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투는 거칠고 거의 공격적이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저 청소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겨우 가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가 말하고는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졌다. 몇 분이 지나갔고 민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모두가 그를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의 레스토랑에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일까? 마침내 문지기가 박상훈 지배인과 함께 돌아왔다. 민주는 속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까? 상훈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지만 어떤 인식의 표시도 없었다. 그래서 청소부 자리에 지원하러 온 거요? 민주는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상훈이 계속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손님 구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허락 없이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상훈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민주는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도감과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충격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평소에는 에너지와 창의성이 넘치는 곳이었던 주방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니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직원들은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했다. 민주는 청소 담당인 중년 여성 김순자 씨에게 간단히 소개되었고 그녀는 특별한 예의 없이 유니폼과 장비를 건네주었다. 화장실부터 시작하세요. 그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리고 빨리 해요. 개장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니까. 청소를 하면서 민주는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직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암묵적인 위계 질서, 눈빛과 속삭임을 주고받는 모습을 주목했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긴장감, 정선의 세련된 표면 아래에서 발효되고 있는 작은 갈등들을 감지했다. 조리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중 민주는 두 요리사의 대화를 엿들었다. 새로운 인턴 봤어? 칼도 제대로 못 잡더라.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근데 그의 아버지가 사장님 친구래. 얼마나 오래 버틸지 두고 보자고.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인턴이나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어떻게 그의 지식 밖에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걸까? 더 나쁜 것은 실력이 아닌 개인적 연줄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민주는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에 육체적 피로를 느꼈다. 등이 아팠고 손은 세제로 거칠어졌다. 하지만 육체적 피로보다 더 그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깨달음의 무게였다. 휴식 시간에 민주는 직원 휴게실에 있었다. 이곳은 좁고 창문도 없는 공간으로 레스토랑의 우아한 식당과는 너무나 달랐다. 여기서 그는 가족 문제, 재정적 어려움, 미루어진 꿈들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
이는 그의 미식 제국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들이었다. 바로 그때 민주는 이지연이라는 젊은 웨이트리스가 괴로워 보이는 동료를 위로하는 것을 보았다. 전구진 씨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준호야. 그 사람은 모두를 그렇게 대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김 사장님한테 말하면 어쩌지 지연 씨, 난 이 일자리가 필요해. 준호가 명백히 괴로워하며 대답했다. 지연은 위로하는 미소를 지었다. 김 사장님은 아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실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모르지. 지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정말로 몰랐다. 아니, 더 나쁘게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민준에게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기계적으로 일을 계속했지만 모든 세부 사항과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지친 몸과 아픈 손으로 레스토랑을 나설 때 민준은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대리석 욕실 거울 앞에 선 민준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공한 사업가인가? 아니면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목수의 아들인가? 민준은 그 순간 결심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행동해야 했다. 그는 정선을 변화시켜야 했다. 그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현재의 고객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레스토랑을 파괴하지 않고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서울 위로 밤이 내리는 동안 민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선은 혁명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 올 변화에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꼈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는 전화기를 들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 씨, 내일 아침 모든 관리직 직원들과 회의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다보았다. 정선은 항상 그의 꿈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크게 꿈꾸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때였다. 여정은 힘들 것이지만 그는 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민주는 정선에 도착했다. 평소에는 호화로움의 상징이었던 레스토랑이 이제는 그의 잃어버린 가치관의 왜곡된 반영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곧 짊어질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회의실에서는 관리팀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상훈 지배인, 재무담당 정소연, 수석 셰프 이준호,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석 웨이터 전구진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들어오자 모두가 의자에서 바른 자세를 취했다. 이것이 직위에 대한 존경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는 의문이 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제 저는 정선과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변장하고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충격과 불편한 표정을 관찰했다. 제가 본 것은 우리가 길을 가면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그가 계속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할 것입니다. 전구진 수석 웨이터가 눈살을 찌푸렸다. 임 사장님, 죄송하지만 우리의 독점성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민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배달부와의 장면을 떠올렸다. 정확히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진 씨.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실용적인 소연이 끼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그러자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모든 직원을 위한 감수성 훈련, 더 저렴한 옵션이 포함된 새로운 메뉴, 신입 직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고객과 직원들의 피드백을 위한 개방형 정책 등이었다. 이준호 셰프는 충격받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브랜드가 희석될 거예요. VIP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VIP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호 씨. 민준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객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열띤 토론과 일부 팀원들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다. 마지막에는 정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회의가 끝난 후 레스토랑을 걸어 다니던 민주는 전날 동료들에게 공감을 보여준 젊은 웨이트리스 이지연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지연 씨,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어제 당신이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고객 서비스 감독관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요? 하지만 더 경험 많은 분들이 계신데. 민주는 미소 지었다. 경험이 항상 공감 능력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 지침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겁니다. 여전히 놀란 표정의 지연은 도전을 받아들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정선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직원 교육을 위해 다양성 컨설턴트들이 고용되었다. 메뉴는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더 저렴한 요리를 포함하도록 개편되었다. 장식은 더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미묘하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전구진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은 변화에 저항했다. 단골 고객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2명의 단골 고객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잘 모르겠어. 한 명이 말했다. 이곳이 그 특별한, 배타적인 느낌을 잃은 것 같아. 그래.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얼마 전에는 배달원이 여기서 저녁을 먹었다고 들었어. 말이 돼? 민주는 좌절감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전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긴장감이 높았던 어느 오후, 이준호 수석 셰프가 민준의 사무실로 찾아와 대립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민준 씨.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고 있어요. 음식 평론가들이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준호 씨, 우리의 본질은 높은 가격이나 배타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탁월함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한다면 평론가들도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은 더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비전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때 지연이 문을 두드리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 사장님, 특별한 이벤트를 열면 어떨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밤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성의 맛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훌륭해요, 지연 씨. 다음 달에 그걸 준비해요. 새로운 정선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예요. 다양성의 맛 이벤트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또 다른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주요 투자자인 강태훈, 사업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설명을 요구했다. 민준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태훈이 전화로 고함쳤다.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예약 취소 전화를 받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어.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태훈 씨,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숫자 이상의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태훈의 말은 그의 마음에 무겁게 매달렸다. 위험은 실제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정선뿐만이 아니었다. 수년간 사람들이 그에게 보낸 모든 신뢰가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다양성의 맛 이벤트 날이 다가오면서 레스토랑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직원들은 구석구석에서 속삭였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흥분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이것이 정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큰날 전날 밤 민주는 레스토랑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다양한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도록 배치된 테이블들을 보며 그는 자부심과 불안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연이 다가와 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챘다. 괜찮으세요, 김 사장님? 민주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길 바라요, 지연 씨. 내일이면 서울이 진정으로 포용적인 정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은 도전과 놀라움, 그리고 아마도 정선과 민준에게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가져올 것이었다.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중대한 이벤트 아침이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채 정선 위로 밝았다. 민준은 일찍 도착해 직원들이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고객 서비스 감독관인 이지연이 넘치는 에너지로 마지막 준비를 조율하고 있었다. 김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긴장된 미소로 인사했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테이블은 계획대로 준비되었고 메뉴도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대부분 들뜬 상태예요.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전구진 씨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신의 일은 할 겁니다. 홀을 돌아다니며 민주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관찰했다. 이전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던 테이블들이 이제는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장식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이전보다 덜 과시적이고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주방에서 이준호 셰프는 군대식의 정확성으로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그가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표정 뒤에 불안감을 겨우 감추고 있었다. 김 사장님, 메뉴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더 저렴한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몇 가지 요리를 맛보았고 준호의 창의성에 감명받았다. 훌륭해요, 준호 씨.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지한 표정 사이로 작은 자부심의 미소가 새어나왔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직원들은 효율성과 긴장감이 뒤섞인 모습으로 움직였다. 민주는 모두를 모아 짧은 격려 연설을 했다. 오늘 밤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다. 이는 연결을 만들고 탁월함과 포용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밤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고객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밤 모두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문은 정확히 오후 9시에 열렸다.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이는 비싼 정장을 입은 경영진부터 평범한 옷차림의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혼합이었다. 모두가 똑같이 어색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주는 입구 근처에 서서 직접 모든 손님을 맞이했다. 그는 익숙한 단골 고객들의 얼굴을 보았고 일부는 새로운 분위기에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그는 전에 결코 정선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새로운 얼굴들도 보았다. 한 노부인이 수줍게 다가왔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레스토랑 내부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환영합니다, 어르신. 오늘 밤 정선은 당신의 집입니다. 홀이 채워지면서 민주는 주의 깊게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는 초기의 불편한 순간들이 점차 활기찬 대화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결코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은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고 필요할 때마다 상호작용을 촉진했다. 그녀가 사람들을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하는 능력은 눈에 띄었다. 한 테이블에서는 고급 정장을 입은 임원이 길거리 예술가와 메인 요리 소스의 뉘앙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은퇴한 교사가 IT 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민주는 전구진이 평범한 가족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명백한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빙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우진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진은 놀라 몸을 바로 세웠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저 모든 게 달라졌을 뿐입니다. 민주는 웨이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진 씨. 기회를 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변화했다. 대화 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와 서빙되는 요리에 대한 감탄사가 섞여 들렸다. 초기에 경직된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동료애로 바뀌어갔다.
주방에서 준호는 팀을 마치 지휘자처럼 이끌었다.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요리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요리들은 완벽하게 제 시간에 나가고 있었다. 자정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할 때 민주는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강태훈, 그의 회의적이었던 투자자였다. 민준 씨, 태훈이 애매한 어조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꽤 달랐소. 민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태훈 씨? 태훈의 심각한 표정이 예상치 못한 미소로 바뀌었다. 놀랍게도 신선했어요. 방금 전에 버스 운전사와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화 중 하나를 나눴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민준이 느낀 안도감은 거의 실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일을 이해하셨나요? 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마세요, 민준 씨. 한 번의 성공적인 밤이 도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민주는 지친 듯하지만 눈에 띄게 고무된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은 오늘 밤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의 의미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지연이 가장 먼저 말했다. 김 사장님, 고객들이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어요. 몇몇 분들은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의적이었던 전구진조차 밤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듯 보였다. 인정해야겠네요.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각각의 직원들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다. 이것이 새로운 정선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탁월함과 포용성이 만나는 곳,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 나아간다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팀이 해산하는 동안 민주는 이제 조용해진 홀에 혼자 남았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오늘 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상상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의 유산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꼈다. 다양성의 맛 행사는 성공적이었지만 태훈이 경고했듯이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은 수많았다.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것, 일부 전통적인 고객들의 저항에 대처하는 것, 사업의 재정을 균형 잡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몇 시간 전까지 예상치 못한 연결의 장이었던 빈 홀을 바라보며 민주는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선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변화의 장소로 말이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주는 정선의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양성의 맛 행사 이후 몇 주 동안 정선에는 열정과 도전이 공존했다. 민주는 초기의 성공에 고무되어 레스토랑에 영구적인 변화를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낙관주의를 공유하지는 않았다. 특히 분주했던 어느 아침, 민준이 정선에 도착했을 때 이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우리에게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민준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죠, 지연 씨? 일부 오래된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었어요. 그들은 레스토랑이 독점성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지연은 민준에게 예약 취소 목록을 건넸다. 그중 많은 수가 수년간 정선을 찾았던 VIP 고객들이었다. 민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지연 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을 걸어 다니면서 민주는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은 구석에서 속삭이며 그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주방에서 그는 이준호 수석 셰프가 전구진 수석 웨이터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준호가 짜증난 표정으로 돌아섰다. 김 사장님, 우리는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고급 식재료 공급 업체들이 우리의 새로운 구매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단골 고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곳은 한때 몇 달 동안 대기자 명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빈 테이블이 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비판의 무게를 느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싼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요. 그 순간 정소연 재무관리자가 서류 가득한 폴더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난달 수치가 좋지 않아요.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회의와 열띤 토론의 소용돌이였다. 민주는 자신의 비전을 팀에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공급업체들과 심지어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전화를 건 몇몇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도 설명해야 했다. 그날 밤 지친 민주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의 주요 투자자인 강태훈이었다. 민준 씨, 정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우리 만나야겠어요. 내일 내 사무실로 오전 9시에. 태훈의 어조는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민주는 동의했지만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태훈과의 만남이 정선의 미래에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민주는 레스토랑에 들렀다. 그는 지연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조직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객들이 정선에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벽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지연이 열정적인 눈빛으로 설명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기서 저녁을 먹은 한 노부인의 메시지를 보세요.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고 결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연 씨.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태훈의 사무실에서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투자자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준 씨, 당신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선은 다음 분기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민주는 태훈이 우려를 표현하는 동안 인내심 있게 들었다. 투자자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태훈 씨,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선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업 이상입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우리는 탁월함과 포용성이 공존하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지연이 수집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공유했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21세기의 고급 레스토랑이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할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훈은 들으면서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유지했다. 민준이 말을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당신은 항상 비전가였소, 민준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비전만으로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어요. 3개월을 더 줄 테니 그때까지 숫자에서 상당한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투자를 재고해야 할 것 같소. 민주는 회의를 마치고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왔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벌었지만 앞으로의 도전은 엄청났다. 정선으로 돌아온 민주는 팀을 소집했다. 그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도전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비전을 재확인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가 결론지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레스토랑이 배제하는 사람으로 배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팀의 반응은 다양했다. 지연과 같은 일부는 새로운 비전에 완전히 헌신했다. 우진과 같은 다른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볼 의지가 있어 보였다. 준호 셰프는 갈등하는 듯 보였다. 이런 변화로 우리의 요리 평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고품질 요리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정선은 아이디어와 실험의 용광로가 되었다. 지연은 다양한 그룹을 주제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일련의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도했다. 준호는
지역 식재료와 전통 기술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세련되면서도 접근 가능한 요리를 만들어냈다. 민주는 쉴 새 없이 일했다. 레스토랑 운영, 새로운 파트너 찾기, 때로는 고객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테이블을 서빙하는 등 그의 시간을 분할했다.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고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독특하고 포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정선의 평판에 이끌려왔다. 일부 오래된 VIP 고객들도 레스토랑의 새로운 분위기에 흥미를 느끼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다양한 고객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가득 찬 홀을 바라보던 민주는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수석 웨이터 전구진이었다. 아시죠, 김 사장님?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다르긴 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민주는 미소를 돌려주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불확실했지만 그 순간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선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없었다. 정선은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고 1년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레스토랑의 기반을 흔들고 민준과 그의 팀의 결의를 시험했다. 비오는 목요일 오후 민준은 사무실에서 정소연 재무관리자와 함께 지난달의 수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직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개선에 명확한 징후가 있었다. 보세요, 민준 씨. 소연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수입이 안정화되고 있고 새로운 고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민주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요, 소연 씨.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사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준호 셰프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민주는 마치 배에 펀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왜? 지연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있대요. 엘리트를 위한 독점적인 장소요. 그리고 우리 직원 몇 명을 데려갔어요. 이 소식은 정선 전체에 빠르게 퍼져 충격과 불확실성의 물결을 일으켰다. 민주는 침착함과 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한편 무대 뒤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주요 투자자인 강태훈이 정선의 다른 소액 주주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태훈이 심각한 어조로 시작했다. 김민준이 최근 실행한 변화들이 우리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 교체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민준의 해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그의 대의에 동조적인 한 주주를 통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이제 그는 정선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사업의 수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는 전구진에게서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았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웨이터는 이제 레스토랑의 새로운 철학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 사장님, 우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싸워온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진의 충성심에 감동받은 민주는 남아있는 팀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의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선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줍시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정선은 창의성과 열정적인 노력의 용광로가 되었다. 지연은 일련의 지역사회 행사를 조직했고 재능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지역 셰프들을 특별한 밤에 초대했다. 우진은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집중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이는 완벽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감과 포용성도 강조했다. 민주는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을 떠올리며 그는 정제된 기술과 친숙하고 따뜻한 맛을 결합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던 중 민주는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이거야, 그가 주방 직원들에게 외쳤다. 특별한 이벤트를 열자, 기억의 맛이라고 부르자. 각 요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을 공유된 경험을 통해 연결시키는 거야. 아이디어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다. 기억의 맛 이벤트가 발표되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좋아하는 요리법을 공유하도록 초대되었다. 정선은 이러한 요리 이야기들의 무대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한편 전 셰프 이준호는 정선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엘리트라는 새 레스토랑을 열었다. 그의 독점적인 메뉴와 과시적으로 호화로운 분위기로 그는 정선의 많은 옛 VIP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기억의 맛 이벤트의 밤이 왔다. 정선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맛보고 싶어 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주는 간단한 앞치마를 입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테이블에서 한 노부인이 민준의 추억의 국물을 맛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맛과 똑같아요. 그녀가 감동하며 말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 젊은 대학생이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맛보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레스토랑의 에너지는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웃음소리, 활기찬 대화, 놀라움의 감탄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연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했고 우진은 민준조차 놀라게 할 정도의 우아함과 공감으로 웨이터 팀을 이끌었다. 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강태훈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위기에 빠진 레스토랑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예고 없이 점검을 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정선은 활기차고 생기 넘쳤으며 다양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은 평소라면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않았을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며 민준의 창작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태훈이 민준에게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나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민준은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선입니다, 태훈 씨. 사람들이 음식과 이야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곳이죠. 탁월함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곳 말입니다. 그 순간 이벤트를 위해 특별 요리를 만들도록 초대받은 한 젊은 지역 셰프가 수줍게 다가왔다. 김 사장님, 그가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선 같은 곳에서 요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태훈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에 띄게 감동한 듯했다. 그는 민준을 옆으로 데려갔다. 아마도 내가 성급했던 것 같소.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놀랍습니다. 밤은 계속되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몇 주 동안 기억에 맞은 정선의 정기 이벤트가 되어 서울 전역과 그 너머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준호의 레스토랑은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곧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그가 제공하는 배타성은 새로운 정선이 제공하는 진정성과 연결감에 비해 공허해 보였다. 민주는 지치긴 했지만 성취감을 느끼며 변화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정선은 더 이상 단순히 비싼 식사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남의 장소, 이야기의 장소, 진정한 연결의 장소였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닫으며 민주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곳을 만들었어요. 정선은 가장 큰 위기를 겪었고 더 강하고 더 진정성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곳으로 거듭났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도전과 기회를 가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의 맛 이벤트의 성공으로 정선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예약이 증가했고 경영진에서부터 지역 예술가, 가족, 호기심 많은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민주는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도전은 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준이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지연과 우진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두 사람의 열정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지연이 먼저 말했다. 김 사장님,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기억의 맛 컨셉을 레스토랑 밖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우진이 이어 말했다. 지역사회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소득 지역에서 요리 수업을 제공하고 정선의 요리를 저렴한 재료로 재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민주는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다. 그의 팀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철학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었다. 멋진 생각이에요, 그가 외쳤다.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시다. 이어지는 주 동안 정선은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전에는 한가했던 일요일 아침이 이제는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수업으로 채워졌다. 민주는 종종 직접 이 수업들을 이끌며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정 이야기도 나누었다. 모두를 위한 요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날 이런 수업 중 하나에서 민준이 10대들에게 라비올리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정유진이라는 젊은 리포터가 취재를 위해 나타났다. 김 사장님, 그녀가 민준을 촬영하면서 물었다. 정선의 철학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진 씨, 이건 재발견의 여정이었어요. 진정한 럭셔리는 배타성이 아니라 음식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유진의 기사는 황금 시간대에 반경되었고 정선과 그의 새로운 사명을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했다. 갑자기 민주는 간견 요청, 인터뷰, 심지어 책을 쓰자는 제안까지 쇄도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정선의 성공과 새로운 접근 방식은 도시의 일부 전통적인 레스토랑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정선이 고급 요리를 격화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민주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전 셰프 이준호였다. 민준 씨, 준호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 들렸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낀 민주는 중립적인 카페에서 준호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만남에서 준호는 전통적인 레스토랑 운영자들의 그룹이 정선의 새로운 모델을 폄하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들은 정선이 품질을 잃었고 서울의 미식센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왜 이걸 저에게 말해주는 거죠? 민주는 준호의 폭로에 놀라며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해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사과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어요. 받아주신다면 말이에요. 준호와의 화해는 강력한 순간이었다. 함께 그들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선의 사명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결정했다. 민주는 전체 팀 회의를 소집했고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젊은이들도 포함시켰다. 함께 그들은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요리 다양성을 축하하는 음식 축제를 열기로 한 것이다. 고급 요리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축제였다. 서울의 맛 축제가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정선이 행사의 중심지가 되겠지만 활동은 도시 전체로 퍼질 예정이었다. 유명 셰프들이 지역사회의 요리사들과 나란히 일하며 정제된 기술과 전통적인 맛을 융합한 요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지연은 물류 조직을 주도하며 진정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진은 많은 이들이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인 자원봉사자 팀을 조율했다. 준호는 팀에 재합류하여 메뉴 큐레이션과 젊은 셰프들의 멘토링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축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전통적인 비평가들은 공격을 강화하며 행사의 정당성과 제공될 음식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축제 전날 밤 민주는 팀을 모아 마지막 격려 연설을 했다. 내일 그는 각 팀원의 눈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포용적인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리가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는 세상 말이죠.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요리, 우리가 나누는 모든 미소는 탁월함과 포용성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축제 당일 마치 날씨마저 정선의 편인 듯 화창한 날이 밝았다. 레스토랑 주변 거리들은 폐쇄되어 음식 트럭, 노점, 요리 시연을 위한 무대들의 미로로 변모했다. 향신료 끓는 소스, 갓 구운 빵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다양한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요리를 맛보고 라이브 요리 수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축제의 중심에서 정선은 모두에게 문을 열었다. 정형화된 테이블들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식사와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축제를 돌아다니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요리 실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감탄하는 임원들에게 정교한 요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스타 셰프들이 전통 요리사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모습도 목격했다. 모든 곳에서 그는 연결이 형성되고 편견이 도전받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쳤지만 빛나는 표정으로 민주는 축제 폐막식을 위해 메인 무대에 올랐다. 음식으로 하나가 된 다양한 군중을 바라보며 그는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이루어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그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우리는 진정한 요리가 장벽을 모르며 우리의 다양성을 축하하고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선의 정신이며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군중이 박수를 치는 동안 민주는 잠시 사람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물론 환상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서울의 맛축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비평가들의 입을 다물게 했으며 정선을 요리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민준과 그의 팀에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작업, 계속해서 시야를 넓히고 편견에 도전하며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맛축제의 성공은 정선을 새로운 영향력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레스토랑은 요리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 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아침 민준이 정선에 도착하자 이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사장님 믿기 힘드실 거예요. 그녀가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며 외쳤다. 파리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요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민주는 봉투를 받아 초대장을 읽으며 자부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는 놀라운 기회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어떻게 새로운 정선의 본질을 국제 무대에 전달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날들 동안 팀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다. 이제 정선의 새로운 철학에 완전히 동화된 준호는 대담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리가 단순히 전통적인 한국 요리만 선보이는 대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대표하는 퓨전 요리를 선보이면 어떨까요? 고급 요리와 대중적인 맛, 지속 가능한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제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된 우진이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에 젊은이들 몇 명을 참여시키면 어떨까요? 한국의 차세대 셰프들이 모든 배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모든 제안을 듣고 팀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그가 말했다. 이 일을 실현시킵시다. 파리로 떠나기 전 몇 주 동안은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팀은 쉴 새 없이 일하며 새로운 정선의 이야기를 전하는 요리들을 개발했다. 한국의 토착 재료들이 프랑스 요리 기법과 결합되었고 할머니의 레시피들이 현대적인 터치로 재해석되었다. 한편 민주는 개인적인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선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유혹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다른 도시에 지점을 열자는 제안, TV 프로그램 계약, 국제 컨설팅 기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는 그가 항상 꿈꾸던 종류의 성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제 갈등을 느꼈다. 파리로 출발하기 전날 민주는 자신이 자란 옛 동네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집 앞에 서게 되었다. 놀랍게도 한 노부인이 앞마당에 있었다.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젊은이? 그녀가 잘 차려입은 남자가 집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사실 제가 이 집에서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김창호라는 목수셨죠. 노부인의 눈이 밝아졌다. 아, 창호 정말 좋은 분이셨지. 당신이 민준이구나. 유명한 셰프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집 안으로 초대받은 민주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요리를 가르쳐 주셨던 작은 부엌에 앉게 되었다. 김순자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부인은 진한 커피를 내오며 동네 이야기, 변화된 것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공동체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알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항상 당신이 멀리 갈 거라고 하셨지만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순자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명확성을 느꼈다. 그의 성공은 단지 그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뿌리를 기리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정선으로 돌아온 민주는 팀을 모아 중요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우리의 파리 여행은 단순히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우리 공동체의 뿌리를 둔 요리에 대한 비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파리 심포지엄 이후 그들은 한국의 작은 마을들을 순회하며 그들의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 요리사들로부터 배우는 투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고급 요리와 대중적인 요리 전통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요리 지식 교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 팀은 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연은 이미 물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준호와 우진은 모두를 위한 요리 개념을 농촌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파리로 떠나는 아침, 정선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발된 팀,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젊은 인재들의 혼합,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차에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움직임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그는 가방을 들었는데 그 안에는 심포지엄을 위한 우아한 옷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와 아버지의 사진도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떠나기 전 민주는 레스토랑 홀에서 마지막으로 멈춰섰다. 그는 이제 벽 하나를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 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정선에 의해 삶이 변화된 고객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선을 세계로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팀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민준이 말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룹이 공항으로 향하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동안 민주는 그들이 정말 특별한 것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꼈다. 정선은 더 이상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자 철학,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배달부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웨이터로 시작된 여정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행기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민준과 그의 팀은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의 젊은이들 대부분에게는 이것이 한국을 벗어난 첫 경험이었다. 기억하세요. 민준이 수화물을 기다리며 그룹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단순히 우리의 음식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대표하러 왔어요. 여러분 각자가 요리를 통해 전할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요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은 파리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궁전식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다. 도착하자 민준과 그의 팀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약간의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다. 결국 정선은 이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유명 평론가들의 서클에서는 새로운 이름이었다. 행사 첫날, 민준은 새로운 정선의 철학에 대해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저명한 셰프들과 요리 전문가들로 가득 찬 청중 앞에서 그는 목수의 아들에서 한국에서 가장 이야기되는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여정 이야기로 시작했다. 진정한 요리 혁명은 그가 선언했다. 우리가 만드는 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탁에 초대하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단지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통, 꿈을 지속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준호와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의 두 젊은 학생들이 라이브로 요리를 시연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인 페이주 트로페이로를 재해석하여
프랑스식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한국 요리의 본질을 유지했다. 청중들은 민준이 각 재료와 기법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매료되어 지켜보았다. 그는 재료를 공급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정선이 어떻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의 침묵은 박수 소리로 깨졌다. 유명 셰프들이 다가와 음식을 맛보고 질문을 던졌다. 정선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정선팀은 심포지엄의 중심 화제가 되었다. 그들의 요리 시연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많은 열띤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지연은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능력으로 국제 식품 지속 가능성 단체들과 소중한 연결을 맺었다. 우진은 와인 페어링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모두를 감동시켰고 소믈리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밤 긴 발표의 날을 마치고 민주는 복도에서 두 명의 유명 셰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홍보용으로는 좋은 이야기지.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갈까? 결국 사람들은 항상 배타성을 원할 거야. 그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으로만 보이는 걸까?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미치는 진정한 영향에 대해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팀을 모아 그들이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어젯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실제 내용은 없는 건 아닐까 하고요. 팀은 그의 솔직함에 놀란 듯 보였다.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의 젊은 학생 중 한 명인 서지연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김 사장님,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파리에 와서 유명 셰프들 앞에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장님은 제 인생을 바꾸셨고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셨어요. 한 명씩 팀원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는 정선의 새로운 철학이 어떻게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을 되찾게 해주었는지 이야기했다. 지연은 지역 생산자들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전체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언급했다. 민주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의 진정한 영향력이 파리에서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 변화되고 있는 삶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민주는 폐회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제적인 청중들 앞에서 그는 유명 셰프가 아닌 사명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말했다. 요리는, 그가 말했다, 위대한 평등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며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배타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충분히 큰 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기립 박수를 받았다. 전 세계의 셰프들이 다가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팀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심포지엄은 그의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 배우고 공유한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 흥분된 소식을 가지고 다가왔다. 김 사장님, 믿기 힘드실 거예요. 방금 이메일을 받았는데 정선이 지속 가능한 요리 혁신 부문 국제상 후보에 올랐대요. 팀은 이 소식을 축하했지만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국제적인 성공을 집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비행기 창밖으로 파리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주는 조용한 약속을 했다. 정선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할 것이지만 결코 원래의 사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결의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민준과 그의 팀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세계는 정선의 맛을 보았지만 진정한 향연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선의 파리 귀환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팀의 성공을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레스토랑은 예약과 인터뷰 요청의 홍수에 휩싸였다. 그러나 민준과 그의 팀에게 진정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화창한 아침, 귀국 일주일 후 민준은 정선의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레스토랑의 메인 홀은 주방 직원부터 서빙 스태프, 관리직까지 모든 부서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여러분, 민준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다. 파리에서 우리가 이룬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여기 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전을 정선의 벽을 넘어 확장할 때입니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정선을 요리 교육과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되겠지만 상당한 자원이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선 아카데미를 만들 것입니다. 그가 발표했다. 전문 셰프와 아마추어, 지역 생산자, 음식 애호가들이 함께 배우고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팀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지연은 즉시 홍보와 파트너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호는 경험 많은 셰프들이 저소득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우진, 이제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된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레스토랑 안에 시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지역 생산자들이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정선의 일부가 강의실과 실험 주방을 수용하도록 개조되었다. 예창고는 신선한 허브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어우러지는 아늑한 시장으로 변모했다. 정선 아카데미의 개관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유명 셰프들,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민준은 대부분의 초대객이 정선이 지원해온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되도록 했다. 개회사에서 민준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물러나 아카데미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선은 더 이상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가 선언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이자 삶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꽃피우려면 저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것을 심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참석자들 사이에 술렁임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창립자의 지속적인 존재 없이 정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때 지연이 무대에 올랐고 준호, 우진, 그리고 다른 핵심 팀원들이 그녀를 따랐다. 김 사장님은 진정한 리더십이 언제 한 발 물러서서 팀을 신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사명을 확장하는 데 전념하는 동안 정선의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정선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팀의 집단 리더십 하에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혁신하고 놀라움을 주었다. 아카데미는 요리 학습과 실험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다. 민준은 한편 새로운 역할에 전념했다. 그는 전국을 여행하며 농촌 지역사회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소규모 생산자들이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고 그들을 대도시의 셰프들과 레스토랑에 연결해 주었다. 어느 날 민주 경상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가족 농부들의 그룹이 퇴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참가자 중 한 노인이 다가왔다. 김 사장님, 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 아버지가 하셨던 일과 매우 비슷해요. 놀란 민준이 그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글쎄, 당신 아버지는 목수셨잖아요. 집을 지으셨죠.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음식으로 말이에요. 다리를 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벽돌과 시멘트가 아닌 맛과 이야기로 말이다. 서울로 돌아온 민준은 정선 아카데미 회의에서 이 성찰을 팀과 공유했다. 바로 그 순간 다음 큰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라 각 재료와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을 쓰는 것이었다. 여정의 맛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지연이 열정적으로 제안했다. 정선이 지난 수년간 접촉한 모든 삶을 축하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다. 팀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한국의 한 지역을 담당했다.
그들은 여행하며 레시피, 이야기, 사진들을 수집할 예정이었다.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정선이 시작한 변화의 살아있는 기록이 될 것이었다. 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과 정선 아카데미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른 기업들과 단체들이 그들의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자체적인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농림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고 그들은 민준에게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가 태스크포스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민준은 팀과 회의를 가졌다. 함께 그들은 지금까지 이룬 것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성찰했다.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수년간 가족이 되어온 얼굴들을 바라보며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접촉한 모든 삶, 우리가 도운 모든 지역사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심은 씨앗입니다. 서울 위로 해가 지고 정선의 창문을 통해 황금빛 광채를 던지는 동안 민준은 깊은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느꼈다. 개인적 성공의 꿈으로 시작했던 레스토랑은 이제 요리를 통한 사회 변화의 운동으로 변모해 있었다. 실험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가 만들어지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가 아카데미에서 들려왔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끊임없는 여정에 새로운 맛을 더해줄 것임을 알았다. 정선 아카데미의 설립과 여정의 맛 프로젝트의 시작은 민준과 그의 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다. 이들은 이제 단순히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음식 문화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 달 후 농림부 장관과의 첫 회의에서 민준은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식품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관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비전은 야심차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를 실현할 계획인가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선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는 요리사, 농부, 식품 기업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규모로 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는 정선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는 전국의 요리학교, 농촌 공동체, 레스토랑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장려하며 지역 식재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공유했다. 지연, 준호, 우진은 모두 흥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규모에 압도된 듯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 정선팀은 쉴 새 없이 일했다. 지연은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정선 네트워크의 기초를 다졌다. 준호는 지속 가능한 요리 기술에 대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우진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더 넓은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대형 식품 기업들은 이 새로운 모델을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또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쌀을 재배해온 농부들과 만났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왜 바꿔야 하나요? 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수입을 늘리고 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은 규모로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며칠 동안의 대화와 시연 끝에 몇몇 농부들이 새로운 유기농법을 시도해 보기로 동의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민준은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선 아카데미가 번창하고 있었다.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전문 요리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더 나은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카데미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했다. 첫 번째 모두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최종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무대에 올랐다. 제 이름은 김미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가 자란 저소득 지역에 건강한 식당을 열 계획입니다. 정선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우리 지역사회에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것이었다. 단순히 훌륭한 요리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날 밤 늦게 민주는 정선의 옥상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가 꿈꾸셨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농림부 장관이었다. 김민준 씨 장관이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미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선 네트워크 모델이 국가 정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민주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는 그들의 비전이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뉴스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연이 손을 들었다. 저는 전국의 학교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준호가 덧붙였다. 우리는 각 지역의 전통 요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지역 음식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소규모 농부들과 레스토랑을 직접 연결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팀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국가의 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 있었다. 여러분, 민준이 말했다.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한 농부, 한 지역사회씩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러 흩어졌다. 민주는 잠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그는 변화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음 회의를 위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팀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정선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었고 변화의 촉매제였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났다. 정선 네트워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백 개의 레스토랑, 농장, 학교를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했다. 민준과 그의 팀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주는 정선 아카데미의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졸업생들, 파트너들, 그리고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에 선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10년 전 그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보니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수천 명의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배웠으며 수백 개의 지역 사회가 음식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 식량 불평등, 문화적 단절,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객석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정선 아카데미의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김미래였다. 김 선생님, 미래가 말했다. 저는 10년 전 이 자리에서 제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건강한 식당을 열었고 지금은 5개의 지점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명의 이웃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과 정선 덕분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것이었다. 한 사람, 한 지역사회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 세계적인 식량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민주는 정선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찡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연, 준호, 우진이 다가왔다. 민준 씨, 지연이 말했다.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이룬 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글로벌 정선이 어떨까요? 우리의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하면 다른 나라들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이 덧붙였다. 우리의 기술 플랫폼도 글로벌 버전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소규모 생산자들과 요식업체들을 연결하는 거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열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글로벌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몇 달 동안 글로벌 정선 프로젝트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어갔다. 민주는 UN 식량농업기구 포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냈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았다. 첫 번째 파트너 국가로 베트남이 선정되었다. 민준과 팀은 하노이로 날아가 현지 정부 및 농업단체들과 만났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베트남 농업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 귀하의 접근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식량 안보와 농촌 개발 문제로 고심해 왔습니다. 정선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정선팀은 베트남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갔다. 지연은 현지 학교들과 협력하여 어린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준호는 베트남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우진은 메콩 델타의 쌀 농부들과 하노이의 레스토랑들을 연결하는 앱을 출시했다. 몇 달 후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타났다. 후에 지역의 한 농부 그룹이 정선의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도입한 후 수확량이 30%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민준이 팀에게 말했다. 이는 가족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정선의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요청도 쏟아졌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도 협력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현지 활동가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김 선생님, 귀하의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는 아닌가요? 한국의 모델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는 그가 항상 경계하던 문제였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도구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각 지역사회가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대화는 민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팀과 함께 글로벌 정선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했다. 그들은 각 국가에서 현지 리더들을 더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5년이 지난 후 글로벌 정선은 5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의 소득이 증가했고 도시의 식품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전통 요리 문화가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주는 르완다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마큘리였다. 김 선생님, 이마큘리가 말했다. 정선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제 마을의 첫 번째 레스토랑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전통 요리를 만들고 있죠.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민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변화였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날 밤 르완다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민주는 팀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나는 단지 성공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준호가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의 다음 도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우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식량 낭비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해요. 민주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팀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여러분, 민준이 말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르완다의 밤하늘 아래 정선팀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식의 힘을 믿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따르고 있어요. 음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정선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같은 열정이 있었다. 음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정. 그리고 그들은 이 열정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의 식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